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걱정거리 없이 만들어드리고 있는 성투자 모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9일 현재 시간 10시 30분 조금 넘어가고 있고요.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5,300과 5,900의 포지션이 되어져 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죠. 일단은 뭐 이란하고 미국, 뭐 호르무즈 이런 얘기를 다 접어치우고 딱 계산해 보면 오늘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5,900은 넘길까요? 못 넘길까요? 넘길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외국인은 저기서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눌러줘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800 이 구간까지 올라오게 만든 그런 또 메인 섹터는 뭘까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종목은 그 섹터는 오르지 않겠죠. 그 섹터가 뭐겠어요? 바로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겠죠.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 최근에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급등한 것들은 오늘 쉬어줘야 되는 게 맞는데 반대로 보면 말입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그쪽 섹터일 것이면 틀림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오늘도 원익 IPS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아마 2시 반에서 3시 반 정도 사이가 되겠죠. 그때는 매수 기본 비중 들어가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가 충분히 또 설명드린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포지션이 어땠습니까? 예, 밑단한거 상단이 좀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오늘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에 확인해 보게 되면 저점과 고점 이 부분이 확인이 되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정도부터는 제가 볼 때 양호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이란하고 미국하고 진행되고 호르무즈 해협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이란 쪽에서는 최대한 자기의 협상의 우선 단계를 갖다 우위라고 그죠? 우위. 예, 우위를 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전쟁이 생겼을 때의 강도와 지금의 강도는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수그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그 점은 잘 알고 있어요. 물론 성격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그가 판단하고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인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의 손해나는 짓을 할 수가 없는 뇌구조다라는 것들만 잊고 있지 않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또 종목 체크 진행할 텐데 오늘 충분히 저는 시장 상황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전보다 오후가 좋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벌써 10시 넘어서부터는 종목별로 이제 장세가 돌아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뭐 돌아가는 섹터들은 별 볼 일 없는 섹터들이 좀 올라가죠. 뭐 화장품 섹터가 좀 큰가요? 별로 안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탈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어쨌든 그리고 또 뭐 건설주 이런 것들 좀 움직이고 있는데 그냥 냅두세요. 그런 것들 다 따라가게 되면 자 오늘 같은 날 스팟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뭡니까? 길목 지키다가 올라가지 않으면 그것을 줄이기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고요. 섹터 포지션이 좀 낮은 것들이고요. 거래하기가 사실 건설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제부터 너무 과하게 올랐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쉴 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항상 서두를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손목 조심하, 손가락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참으세요. 예. 오늘 눌려주는 거 그러려니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보고 가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건 여기서 윗단 어딘가를 보고 가야 되는 것이면 틀림없는데 계산을 해보면 딱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궁극적으로 제가 계산해놓은 금액은 135만 원입니다. 저는 뭐 다른 거 거품 안 넣고 그냥 EPS 상승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계산해서 넣었는데 그러면 135만 원이 나오는데 지금은 우리가 원화 베이스로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화 개념으로 환산해서 다 진행을 해보면 그 정도가 보인다. 그런데 우리가 또 목표가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제 생각의 아이디어를 이야기 드려 110에서 120 사이 정도쯤에서 한번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주면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곳점보다 넘어갈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때 예상했던 영업이익과 퍼포먼스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매크로만 받쳐주면 저 윗단으로 올라가줘야 되는 게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글쎄요. 우리가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여기서 놀고 있는데 머리가 상당히 복잡하고 우울하고 그러셨었나요? 예, 그렇지 않잖아요.
그 점 생각하시면 이 정도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한다. 그럼 이게 우리가 메인 섹터의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섣불리 우리가 손을 대는 것들은 조금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오늘은 좀 쉬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비중 확대를 좀 진행을 했는데 5% 정도 비중 확대해도 우리가 충분히 아래쪽에서 받쳐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스페이스 상장 일자는 점차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꽤 괜찮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5% 이상 우리가 먹어줘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래쪽으로 이제 사실 우리가 매수가 있잖아요. 아래쪽인데 이제 어디쯤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위증 15% 정도 실었으면 기본 물량은 다 실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75,000원 이 정도까지 오게 되면 또 여기서 비중 확대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요건 약간 트레이딩이 가미가 된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쭉 이렇게 뉴스를 검색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쪽 섹터에서 테마가 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나름 인지를 좀 했어요.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에어로빅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이 고민은 안 하시고 최근에 보면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 목표가 12만 원 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요 라인인데 잘 안 오죠. 근데 한 번은 올 거예요. 예, 치고 올라갈 때 세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원전 테마는 분명히 한 번 정도 들어올 것임에 틀림없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잘 관리해 나가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확대할 이유 없고요. 여기 이 라인이 무너졌을 경우가 생기잖아요. 여기만 우리가 커버하는 쪽을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계속해서 홀드하면서 시장에서 수급 들어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네거티브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뭐 크게 우리가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눌림에 대해서는 우리 전력 인프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방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고 오늘 사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어제는 예를 들면 10% 정도 올랐잖아요. 근데 오늘 마이너스 3% 4% 정도 때린다고 그러면 절반 이상 상단에서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상단에서 받아주는 사람들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시그널적으로 배드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배드 시그널은요, 여기 이런 게 배드 시그널이에요. 전 장대의 양봉에 거기를 완벽하게 훼손해버리는 그쪽 장대 음봉 터지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막봉 이상이 터진 거죠. 막봉만 터져도 배드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게 좀 터졌습니다. 그런 것들이죠. 지금 그런 시그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성 화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 이제 매수 잡고 들어가는데 뭐 여기 요 아래쪽 제가 일부 시간에 얘기했지만 요 아래쪽에서 한번 눌릴 거예요. 근데 더 잡아줘야 되니까 우리가 비중 확대를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뭐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동사 실적 이야기 드렸죠. 가이드에서 보여드렸잖아요. 3분기가 어때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시장 컨센서스는 4만 원인데 우리는 어디까지만 본다? 여기 근처까지만 본다.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수익을 다 먹는다. 그 점만 생각하시면 좋겠고 기술적으로는 뭐다? 여기 221 라인 윗단으로 한번 치고 올라오는 그런 형국이 나와야 되는 모양새다라고만 말씀드리고 해석하겠습니다. 한주엔 CS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글쎄요, 아래서 공방 치고 있는 거잖아요. 늘려주면 바로 비중 확대 10% 들어갈 겁니다. 그 점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비중 확대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줬으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가면 뭐 수익은 나는데 많이 먹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미 선시그널은 다 들어왔던 내용들을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 종목 갖고 우리가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2월 달에 여기서 한 번, 두 번, 뭐 세 번째인데, 뭐 세 번째 트라이도 무난하게 잘 또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한중 NCS 같은 경우 작년에도 한 네다섯 번 거래를 했었고요. 올해는 벌써 세 번째 들어가고 있는데, 올해는 많이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종목이 지금 삼성 SDI로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생각해 보면 몇 번 더 거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진전기, 저는 일진이라서, 보세요. 매일같이 나아간다, 뭐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나아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땐 걱정할 이유는 없고, 그래서 아래로 들어오면 우리 더 매수해주죠. 비중 30%까지 확대해주면 생각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그냥 그렇잖아요. 그죠? BEP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냅두시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 걱정을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작살났으면 벌써 작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전쟁이 터졌을 때도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아주 안 좋은 악재였을 때도 이 정도 모양새였다라고 생각하면, 아, 이 종목은 상당히 견조하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좀 참아주시죠. 제가 볼 때는 수급 들어올 때 얘도 시원하게 10% 이상 쭉 때리고 들어오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한번 기다려주면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적이든 일진적이든 먼저 치고 올라오는 놈을 우리가 수익을 또 만들어 나가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전 KPS도 새롭게 우리가 또 포트폴리오 편입을 했죠. 5개 종목을 우리가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어떻게 안 돌아가는 건 저 밑에 있는 거 우리가 그거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할 때 저 밑에 이제 많이 이제 눌려 있는 것들 조정을 많이 받은 것도 있잖아요. 그걸 살려보려고 집중을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어차피 그거는 우리가 나중 되면 시간 되면 올라올 거라는데 거기서 조바심 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략을 해줘서 더 앞단에서 수익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거 때가 되면 또 올라오게 만들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만드는 거예요. 시간을 태워주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 수차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겨우겨우 다 이제 뭐죠? 그 안 좋은 것들 다 정리하고 우리가 LI 진흥선 정리할 때까지만 해도 그죠? 야 이제 더 없을라나 하냐 또 이제 악재가 터져서 또 존재하죠. 항상 존재합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안 좋은 거 빌빌하는 거 20%는 늘상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살려내는 것들은 시간을 좀 주면서 저 평등 관리해주고 돈을 또 벌어서 더 또 지원병을 보내주고 돈을 보내주는 것이 지원병인데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하시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단돌이 잘 치고 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연습을 하면서 이해가 좀 더 많이 돼. 수학적으로도 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많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KBS 같은 경우 뭐 원전 관련된 뭐 관리부터 해서 해체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우리가 패턴이 있잖아요. 들어올 때도 세게 들어와주는 모멘텀, 이렇게 거의 태가성으로 움직여주고 주가도 움직임이 탄력성이 좋은데요. 아래쪽으로 돌리면 더 받아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오늘 뭐 당연히 빌빌하겠죠. 괜찮습니다. 10%니까 우리가 60일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을 기준점으로 해서 비중 확대 준비하면서 가고요. 위로 올라가주는 테마가 생겨버리면 땡크 해주시면 됩니다. FSD, 글쎄요, SNS 텍 같은 경우 수익 내고 오늘도 살짝 뭐 좀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끝나고 나면 SNS 덱 털고 나면 FST로 옵니다. 그 점만 저는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SNS 덱이 올라와줬어 고마워 그쵸? 거기서 아직 승부를 다 안 끝낸 거예요.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와야겠죠. 그 모를 리 없지 걔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얘 같은 경우도 한번 시원하게 쳐주면 또 10% 이상 쳐줄 거니까 그때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서 뭐 합니까? 여기 다시금 보시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계속 차트를 해석할 게 없어. 왜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골라드리는 건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골라서 같이 포트에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도 뭐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크게 매크로적인 변수가 저기 터진 자리 있잖아요. 1번 자리, 2번 자리인데 2번 자리를 훼손할 만한 내용 없어. 그러니까 2번 자리에서 뭐에 블로킹만 해주면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뚫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냅두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눌리게 되면, 즉 11 이동 평균선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일봉이 생긴다. 그러면 땡큐 이렇게 해주면 될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어쨌든 자리는 잡았는데 최근에 보면 바이오 관련된 부분에서 삼천단 제약이 사고를 많이 쳤잖아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 브리핑 방에서도 이렇게 했잖아요. 삼천단 제약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 실현할 때 됐습니다라고 얘기 드렸고 영업이익도 많이 나오지 않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올랐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좀 크레이지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의견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손 안 대게 해드리는
것도 하나의 또 기술이기다. 기술이라기보다는 노하우겠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도 생각해보면 참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은 또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시간을 좀 줘야 되겠죠. 일단은 제가 볼 때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60일과 저 20일이 붙어 들어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좀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아직도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 좀 변동폭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바이오 제약 쪽 관련돼서는 좀 그렇다라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알테오전은 제가 볼 때 크게 걱정은 안 되고, 지금 우리 포트폴리오에 있는 것들 중에서 ABL 바이오가 조금 빌빌을 싸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놈도 이제 계속 모니터링 하면 수급이 들어올 때 한번 도와주면 또 좋은 또 우리가 가시권으로 다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알테오전에 집중을 하면서 모니터를 계속해 나가시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고체 테마가 돌 때 움직이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자기 자리 지키고 있잖아요.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직전 한 달 반 동안 계속 자리 지키고 있는 것들, 언제든지 사람들이 뭐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전고체 테마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받아주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기 오래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래 가다 보면 사람들이 한번 떨궜던 아래로 떨궜다 올라오거든. 그래서 비중을 갖다 더 늘리진 않고 계속 저 정도 상태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드리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리콘2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비중 35%에서 25%로 다운시키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중이 우리가 많았던 거잖아요. 눌렸으니까 우리가 평단 조절한 거잖아요. 그럼 또 눌릴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뭐 우리가 편안하게 거래를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고요. 저 10% 빼가지고 펌텍코리아 도와주러 가서 펌텍코리아는 이제 또 이제 우리가 많이 또 좀 평단가를 또 낮춰놨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평단코리아 같은 경우는 그냥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동 마켓이 열리기 시작을 하면 뭐 자기의 본연의 가치를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가 밑에서 치고 올라온 부분은 땡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다시 노력을 또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20%까지 낮추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나중에 10%도 떼올 거니까 눌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평단가 또 낮출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보면 이렇게 거래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어때요? 그 매니지먼트 해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경영을 하는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항상 있잖아요. 사업을 할 때는 지금 당장 잘 나가고 있는 것은 집중하고 조금 빌빌거리는 건 그 환경이나 또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을 다 체크해 가면서 그때 도와주는 그런 형국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고요. 아주 저렴해진 것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식하게 딱 또 평단 낮춰놓고 기다리는 그런 또 전략을 펼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서 주식은 손해나지 않는 게임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럼 나머지는 다 뭡니까? 예, 여러분들이 뭐 적금을 먹거나 웬만한 그죠 재테크를 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손해 안 보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 그다음에 뭐 종목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일간, 주간, 월간 이런 개념으로 밸런스를 갖다 플러스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해나가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재테크를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또 이게 케어링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다.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아주 공격적으로 가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들은 우리는 항상 플레이를 해나가는 그런 플레이어로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또 레귤러한 마인드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횡재를 하기 위해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다. 라는 것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늘 여러분과 함께 주식을 재미있게 플레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봉습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에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